잠깐만요. 위원장님 2002년부터 선거법 위반을 선관위가 했다는 건데, 예, 예. 그럼 그동안에 많은 고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결국은 선관위하고 대법원이 같은 조직이라서 이게 못 밝혀지고, 예, 그러면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예. 또 검찰은 수사를 거부했어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예. 그렇다면 왜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됐을까요? 부정선거였다면서. 그걸 모르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대로 사실은 부정선거였는데, 네. 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안 하고 투쟁을 안 하니까 그대로 다 넘어가 버는 거예요. 그러고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걸어도 사유로 선거 무효소송처럼 그렇게 다 짓밟아 버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법원이 심각해요 지금.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다 무효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예, 선거 부정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 다 선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절차를 다 위반했다는 건데, 네, 다 위반했어요. 근데 관례대로 위반했다는 거는 뭐 그렇다 쳐. 근데 관례는 위반이 없습니다. 이게 성범법이기 때문에 관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 글쎄 그렇다 쳐도, 자, 지금 우리가 4.15 총선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해서 아주 그냥 조작값을 넣어서 완벽하게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전투표가 없었고요. 네. 사전투표를 빼고 선거 부정을 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전투표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선관위는 우파 당선시켰다, 좌파 당선시켰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관위는 선거법을 그렇게 헐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부정선거를 한다는 겁니까? 누가? 내버려 뒀는 거예요. 예. 저가 계속 선거 부정을 하면서 내버려 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정선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선관위가 방금 선거 부정을 했다 해서 안 했으니까. 아니 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조작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조작은요. 제가 알기로는 해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잘 몰랐어요. 지금은 다 알 거예요. 지금은 알고 선관위 직원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선거법의 규정을 막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독일 보세요. 딱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독일 헌법에 아예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을 못 쓰게끔 막아버렸다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그거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막았고, 또 첫째 뭐냐, 컴퓨터 시스템 해커를 하면은 참관인이 있잖아요. 예. 개표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을 독일에서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선거 관리에는 절대 못 쓴다고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사실은 독일 외의 나라들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투표소 수개표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잘된 정치 집단이에요. 그 다음 미국인데, 미국이 좀 사건이 터졌지요. 터졌다가 이제 보완을 해놨고, 대만은 중국에서 계속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전혀 개입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죠. 예,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이, 그럼 우리나라는 잠깐만요. 부정선거를 그럼 주체가 선관위입니까? 지금 선관위입니다. 예. 선관위가 그러면 해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킹은 해커들이 하는 거예요. 해커들이 선관위하고 해커들이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선관위는 짜고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짜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네. 해커 집단들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A당 해커가 들어오면 A당을 위해서 해킹을 하는 거예요. 네. B당 해커는 B당을 위해서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한 투표지 해킹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거는 B당 위주로 해놓고 어떤 거는 A당 위주로 해놓고 막 그래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일단 해킹이 A당
A당을 위해서 했든 B당을 위해서 했든 그게 밝혀지면요. 그 선거는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건데. 참 이게 답이 안 나. 아니 이제 지금 설명을 들을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게 그러면 우파를 위해서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얘기고 좌파를 위해서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그러니까 그 해커들이요. 예. 우파 해커들이 있었는지 좌파 해커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을 아니 그 지난번 4.15 총선은 상상이 아니라 통계로 보니까 좌파가 해킹한 거 아닙니까? 좌파가 유리하게 보존값을 조작값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 나왔지요. 그래 나왔는데 그래 나오면은 검찰에서 있잖아요.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증거를 전다 그 법원 그 집행을 통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포렌식을 하고 했으면 그때 다 드러났어요. 그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4.15 선거를 아예 수사도 안 하고 털어막아 봤다니까.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책임이 억수로 많아요. 국민들이 그때 4.15 때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길을 꼭 막고 있었던 사람.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밝히고 지금이라도 자기 뉘우치면은 검찰에 지시해가지고 이번 4월 10일 선거 다 파디비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보고 있죠. 저건 그 옛날에 투쟁할 적에 두 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두 번 만났던 광화문에서 저 투쟁 장소에서 두 번 만났던 사람. 만나서 부정선거를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한테?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검사였는데. 얘기했어요? 예,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판넬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 내용을 판넬에 많이 적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였잖아요. 예. 그 판넬을 그 윤 대통령이 조금씩 앉아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내가 나중에 뚱뚱한 사람이 뒤에서 보니까 윤석열 검사인지도 그때 몰랐어요. 예. 그 앞에 가고 이게 윤석열 검사예요. 그 인사를 하면서 그 부정선거 투쟁하다가 그 일선에 쫓겨나가지고 고생하신다. 아이고 당신은 진짜 당신도 고생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부정선거에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하면서 그다음 또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그것도 나도 몰랐어요. 바빠가 내일 뭐 사람들 나도 뭐 서명 받고 하니까 또 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어디 윤 검사님 또 오셨습니까? 아이고 고생 많다고. 그때 또 와가지고 판넬을 자꾸 바꾸잖아요. 바뀐 판넬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고생 많다. 쫓겨나가지고 좋은 일 하다가 나도 좀 이렇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서로 이걸 막을 것으로 협력을 하고 가자.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때 평검사였지요. 평검사. 그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15년도인가 2015년도면 16년도인가 모르겠어요. 2015년 16년 평검사가 아니라 직책을 맡았을 텐데. 저하고 만나가지고 인터뷰할 때 시점에 그 방송으로 좀 나갔어요. 본 뉴스라든가 그때 나갔어요. 나갔고 그때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고 또는 검찰총장도 하셨고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부정선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터지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커서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런 것을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지네요. 네. 가면 갈수록 이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건이. 예. 네.
간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들을수록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곧 아이고. 참 들을수록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 같으면 벌써 밝혀졌겠죠. 이 참 이 세계 역사에 보면은 참 미스테리한 게 짧게는 몇십 년 후에 밝혀지고 길게는 막 몇백 년 후에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세계 역사에 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도 아마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간단한 게 아니니까 알면서도 못 밝히고 이렇게 지금 한성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2번 만나봐서 안 되는 건데 근데도 못 밝히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죠. 참 이거 참 어려워지네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죠.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6월 1일이 마감인데 국회 청원 사이트 그 부정선거 전수조사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청원해 주셔야 됩니다. 5만 명이 넘어야 이 국회에서 의제로 다루는데 정식 의제로 지금 아직 5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대로 바로 지금 청원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너무 쉽습니다. 들어가서 청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